서울의 낡은 아파트, 복도 끝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짐을 내려놓았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한 걸까? 이소연, 28세.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붙잡고 싶지 않았다. 부산에서의 아픈 기억, 가족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끝내 나를 떠난 그녀의 마지막 말 여소연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다. 서울로 이사 온 건 그 모든 걸 잊기 위해서였다. 안녕, 새로 이사 온 거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복도 맞은편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아린. 옆집에 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람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살짝 쓸어 넘기며 다가왔다. 이 동네 처음이지? 내가 좀 도와줄까? 짐 많아 보이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급히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미 내 옆으로 와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내 코끝을 스쳤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리는 내 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다 혼자 옮겼어? 대단하다. 근데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난 날도 많으니까 조심해.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마치 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그날 밤, 나는 새 집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부산과 달랐다. 차갑고 빠르고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린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왜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보였을까? 단순한 이웃의 친절이었을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아파트 아래 작은 마트에서였다. 그녀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소연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커피 한 잔 할래? 나는 망설였다.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다. 특히 그녀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과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 앉아 하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32세,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동네로 이사 온 건 2년 전이라고 했다. 여긴 좀 낡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곳이야. 너도 곧 좋아하게 될 거야.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자꾸만 그녀의 눈빛에 끌렸다. 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어떻게 아는 걸까?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걸까? 며칠이 지나 하린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그녀는 종종 내 집에 들러 음식을 나눠 먹거나 동네를 같이 걷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내가 부산에서 온 이유, 과거의 상처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내 마음의 빈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 내게 말했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한강 가자. 별거 없어도 그냥 바람 쐬면 기분 좋아질 거야. 그녀의 제안은 평범했지만 내 가슴은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한강에서의 그날, 하리는 내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 사실 여자를 좋아해. 그녀는 강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하린 씨,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고백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 부산에서의 아픔, 내가 숨겨왔던 감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한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향한 신호였을까? 하린의 고백 이후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내 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깨웠다. 나는 그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하린은 여느 때처럼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소연아, 오늘 좀 바빠? 같이 저녁 먹을까? 그녀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하린은 자연스럽게 메뉴를 추천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이 집 떡볶이 진짜 맛있어. 부산에서도 이런 거 많이 먹었지. 그녀의 질문은 가볍게 들렸지만 나는 그녀가 내 과거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부산음, 떡볶이는 자주 먹었죠. 나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이 힘들었어.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땐 나도 혼란스러웠지. 세상이 나를 받아줄까 겁났어.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그랬다. 부산에서 내가 사랑했던 그녀와의 관계는 가족과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무너졌다. 나는 그 상처를 잊으려 서울로 도망쳐왔다. 하지만 하린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드러냈다. 하린 씨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그냥 나로 살기로 했지? 숨기고 싶지 않았어.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 그녀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날 밤 하린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숨기고 있을까? 며칠 뒤 하린은 나를 동네의 작은 예술 전시회에 초대했다. 소연아, 너도 그림 좋아하지? 내가 아는 작가 친구가 전시회 여는 중이야. 같이 갈래? 그녀의 제안은 늘 그렇듯 거절하기 힘들었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린은 내 손을 잡고 작품들 사이를 누볐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다. 이거 봐. 이 그림 뭔가 슬프면서도 희망적이야. 안 그래? 하린은 한 작품 앞에서 멈춰 서며 말했다. 나는 그림을 보았다. 어두운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 그 배는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이 나와 하린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린 씨, 혹시 나는 말을 꺼내다 멈췄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내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왜? 뭐 할 말 있어?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챙겨줘서. 나는 결국 말을 돌렸다. 하지만 하린은 내 손을 살짝 쥐며 말했다. 소연아,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언제든 말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부산에서의 상처, 내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며칠 뒤, 하리는 나를 그녀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아파트 근처의 작은 빌딩에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과 물감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여기가 내 세상이야, 하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스케치북 한 장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내가 한강에서 바라보던 강물의 스케치가 있었다. 이거 언제 그린 거예요? 나는 놀라 물었다. 그날 너랑 한강 갔을 때 내가 강물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몰래 그렸지.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할인과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내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부산에서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두려웠다. 어느 날 하리는 나를 동네의 오래된 책방으로 데려갔다. 여기 진짜 좋아해. 책 냄새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녀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서도 빛난다는 걸 깨달았다. 책방에서 우리는 각자 책을 골랐다. 하리는 시집을, 나는 소설을 골랐다. 그녀는 내 책을 보며 웃었다. 소연이, 너 이런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그녀의 말에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책방을 나와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이 흩날렸다. 하리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내게 말했다. 소연아, 너 혹시 나 피하는 거야? 그 질문은 날카롭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피하다니요. 무슨 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냥. 요즘 내가 좀 멀게 느껴져. 하리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나는 그녀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두려웠다. 그녀가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날 이후 하린과 나는 조금씩 어색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나는 자꾸만 벽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요리할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초대는 늘 그렇듯 거절하기 힘들었다. 결국 나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하린의 집은 그녀의 작업실처럼 따뜻한 분위기였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와 잡채가 놓여 있었다. 내가 요리 잘하는 거 놀랄걸.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해졌다. 하린은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받아들였는지 이야기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줄까?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식사가 끝난 후 하리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연아, 나 진짜 궁금해. 너 무슨 아픔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 부산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날 떠났고
가족도 날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리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의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았다. 하리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린을 사랑하게 되면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하린 씨, 미안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린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소연아, 내가 너무 급했나? 미안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하린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내게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 하린과의 거리는 점점 더 애매해졌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그리웠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녀가 내게 준 위로. 모든 게 내 안에서 맴돌았다. 며칠 동안 나는 하린을 피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려도 모른 척했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소연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래도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어. 언제든 준비됐을 때 말해줘. 하린. 그 쪽지를 읽으며 나는 가슴이 아렸다. 하린은 내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나를 이해하려 했을 뿐이다. 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그녀에게 전화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 하린이 나를 초대했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동네 축제 있어? 같이 가면 재밌을 거야. 그녀의 메시지는 밝았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축제 날, 나는 결국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동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작은 무대에서는 지역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다. 하린은 내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이런 분위기, 좋지 않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공연을 보며 웃었다. 하린은 내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소연이, 너 웃는 거 진짜 예쁘다. 자주 웃어줘.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하린은 내게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축제가 끝난 후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밤하늘 아래 강물은 잔잔히 빛났다. 하린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소연아, 나 진짜로 너 좋아해.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왔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다. 하린 씨나,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마음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괜찮아, 소연아. 너 준비 안 됐으면 기다릴게. 하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린과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은 내게 자신의 꿈, 두려움,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점점 더 끌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이 내게 말했다. 소연아, 나 다음 주에 전시회 준비 때문에 좀 바빠질 거야.
그래도 너랑 시간 보내고 싶어.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하린 씨,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하린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소연아, 고마워.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하린의 작업실에서 그녀의 전 애인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내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하린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녀의 과거를 대신하는 존재일 뿐일까? 하린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사진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나와는 전혀 달랐다. 긴 금발,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하린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하린은 왜 내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는 하린에게 전화했다. 하린 씨, 오늘 작업실에서 사진 봤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소연아, 그건 내 전 애인이야. 오래전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하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부산에서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사랑받는 걸까? 며칠 동안 나는 하린과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내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왔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소연아, 제발 얘기하자. 그녀는 문 앞에서 애원했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린은 내게 긴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아, 내가 너를 아프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그 사진 속 사람은 내 과거야? 하지만 너는 내 현재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린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내 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며칠 뒤 하린은 나를 그녀의 전시회에 초대했다. 소연아, 이번 전시회 정말 중요해. 너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메시지는 간절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싶었다. 결국 나는 전시회에 갔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린의 작품들은 강렬하면서도 따뜻했다. 그중 한 작품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림 속에는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여성이 있었다. 한 명은 나였고 다른 한 명은 하린이었다. 이거 언제 그린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랑 한강 갔던 날 내가 내 옆에 있을 때 이 그림이 떠올랐어. 하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린 씨, 나 당신을 사랑해요. 하린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소연아, 나도 너 사랑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빛났고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린과 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나는 그녀에게 내 아픔과 희망을 공유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련과 함께 오는 법이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할인의 전 애인을 만났다. 그녀는 사진에서와 같은 금발의 여성, 윤서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너 소연이지? 할인이 너 얘기 많이 했어? 나는 당황했다. 할인이 제 얘기를요? 응, 할인이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윤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날 밤, 나는 할인에게 윤서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할인 씨, 오늘 윤서 씨 만났어요. 왜 저한테 그녀 얘기를 안 했어요? 할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었다. 소연아, 미안해. 윤서랑은 복잡한 사연이 있어. 하지만 그건 정말 끝난 일이야. 복잡한 사연이라니요? 할인 씨, 저한테 솔직해줘요. 나는 그녀를 다그쳤다.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윤서랑은 3년 사귀었어. 하지만 그녀는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결국 우린 헤어졌지? 그녀의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할인도 나처럼 상처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인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소연아. 내가 궁금해하는 거 당연해. 우리 앞으로 솔직하게 지내자. 그 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내 가족이 서울로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부산을 떠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 소연아, 이게 뭐야? 너 또 그런 사람 만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엄마, 할인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저 할인을 사랑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소연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런 삶은 너만 힘들게 해.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할인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는 나를 다시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할인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했다. 소연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가족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가족과의 갈등은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할인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는 나를 흔들었다. 할인은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했다. 소연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가 너 곁에 있을게. 그녀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됐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저 할인이랑 행복해요. 제발 저를 이해해줘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소연아, 엄마는 너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게 쉬운 길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서서히 나아졌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할인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어느 가을 저녁, 할인과 나는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우리 같이 미래를 만들자.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인. 우리 같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었다. 할인은 내게 그 힘을 가르쳐줬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강의 불빛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함께 작은 작업실을 열었고 할인의 그림과 내 이야기가 담긴 전시회를 열었다. 우리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할인과의 첫 만남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녀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편견을 넘어섰다.